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주산도의 반장 이정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가 생장, 염장의 법칙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1년 사계절이 있듯 우주에도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 가을을 맞이한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성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도장에서는 수행을 하면서 지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공부도 하고 선생님처럼 도장에서 수행도 하면서 보냈어요. 네, 학교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녀서 너무 바빴어요.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요. 저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세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아픈 것이 가장 큰 근심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건강을 꼭 잘 챙기고 지난번에 정신을 맑히는 수행에서 배웠던 동작들을 연속해서 따라해봐도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법도가 4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장, 염장이라는 것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계절로 따지면 봄철에 해당되죠.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계절로 따지면 여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염은 수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열매가 맺히는 때니까 가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장이 있습니다. 장은 휴식을 하고 저장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 되겠죠. 우주간에 있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4대 법칙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장, 염장이라는 4개의 틀에 의해서 지구 1년도 있고 우주 1년도 이 4가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1년에서는 이 생장, 염장이라는 법칙 속에서 초목 농사를 지었던 거죠. 풀과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주기인 우주 1년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간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생장의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선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장, 가을, 겨울의 세상을 열매 맺는 이때의 시대를 우리는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우주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바로 여름의 끝자락, 가을이 시작되는 그 경계점쯤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난 목적도 우주의 가을의 진리를 만나서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 우주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우주의 가을철에 꼭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수렴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때가 틀려지니까 그 삶의 방식,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선천의 세상, 봄, 여름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우주의 가을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가을 세상은 선천의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과 그리고 가치관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가을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우주의 가을철에는 원시 반본을 바탕으로 해서 본, 해원, 상생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가치관에 의해서 앞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원시 반본이란 말은 처음 듣는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요? 예, 원시 반본을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반본. 아마 처음 듣는 단어일 거예요. 원의 이 원자는 근원 원자입니다. 시는 처음 시자죠. 그러니까 원시라고 하는 것은 근원, 시자, 시초를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본, 반자는 돌이킬 반자입니다. 그리고 본자는 근본 본자입니다. 그래서 반본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시원을 알아서 생명의 근원,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원시 반본이라는 것입니다. 원시 반본을 구체적으로 나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주 이렇게 큰 아름다리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자, 이 겨울철에 이 뿌리에 이 나무의 생명의 진액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 생명의 진액이 줄기를 타고서 가지 끝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이 생명의 진액이 이 가지 끝에까지, 아주 작은 가지 끝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의 시간에 생명의 진액이 쭉 가지 끝까지 가서 가을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서, 여기에 가을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서 다시 이 생명의 진액이 뿌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봄, 여름의 방법과 가을의 그 방법이 틀려지죠. 정반대죠. 그런데 생명의 진액이 처음 어디에 있었죠? 뿌리에 있었죠. 봄, 여름에 생명의 진액이 먼 곳까지 갔다가 다시 본래의 뿌리 자리로 되돌아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원시 반본이라고 합니다. 그 원시 반본이라는 것은 근본, 뿌리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여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을에 원시 반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쉬지 않고 이 나무가 계속 성장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로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 옆에 가로등이 있으면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비치니까 이 나무는 밤인 줄 몰라요. 계속 쉬지 않고 자라기만 하겠죠. 이렇게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나무는 죽게 돼요. 그리고 열매도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을 안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은 버틸 수 있지만 계속 잠을 안 자면 아마 비몽사몽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가을철에 생명의 진액을 근본, 뿌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음 해에 여기에서 보면 근본으로 데려가서 겨울철에 씨야지 또 그 다음 해 봄에 새롭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되돌리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원시 반본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생명을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꼭 이루어야 되는 생명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시 반본은 우리가 흔히 절대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주의 입법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방식도 역시 원시 반본을 해야 되겠죠. 생명의 근원, 뿌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원시 반본을 이룰 수 있나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원시 반본을 이루기 위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보온인데 보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온은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갚을 보자입니다.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의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온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죠. 나한테 누군가가 큰 도움을 줬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그런 생명의 근원, 뿌리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느끼고 갚는다는 뜻이 바로 보온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28장에 보면은 밥을 한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고 반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보온을 해야만 할까요? 가을에는 모든 생명 근원이 뿌리로 되돌아야 간다고 했습니다. 인간 자신도 그 원시반본, 일상생활에서 근본 뿌리로 되돌아가라는 그런 원시반본을 실천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원시반본의 첫 번째 이념으로서 보온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반본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 본, 근본 뿌리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나의 근본, 나의 뿌리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나의 근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조상님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전부 다 나의 근본 뿌리, 조상님의 뿌리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증산도 안운산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가슴속에서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써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부모 형제가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조상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조상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조상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상을 잘 받드는 그 예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을까요? 제사라는 거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께 대한 나의 아주 공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26장에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의 근본, 나의 뿌리는 누구죠? 조상님이십니다. 그래서 개벽기에는 조상님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보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조사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과 조상님을 섬기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보온에는 그것 말고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은망덕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배은망덕 이렇게 쓰죠. 배은망덕. 배은, 배반한다 이거지.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망덕, 나한테 도움을 준 그 덕행을 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께서는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리고 덕행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은 만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만사신, 만자는 일만 만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죽을 사자고 신자는 몸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리고 덕행을 망각하면 만사신,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몸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고서 덕행을 망각하는 것은 불의하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철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근본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조상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조상님께 어떻게 공경을 하고 그 은혜에 보온해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나를 있게 해준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처음 생기게 된 역사까지도,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원시반본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보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부모, 나의 조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역사까지, 궁극적으로는 이 인간과 모든 만물을 있게 해주신 하늘과 땅, 천지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가을철에 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낙엽이 되느냐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원시 반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길이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2번째는 무엇인가요? 예, 첫 번째는 보온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2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원입니다. 회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네, 그럴 겁니다. 회원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가 원시반본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온, 그리고 2번째는 뭐가 있느냐? 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원. 자,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다 하는 풀 해자입니다. 풀 해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함을 뜻합니다. 원통함. 그래서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 원한을 풀다라는 뜻이 바로 회원입니다. 회원. 여러분들 원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한. 자, 이 회원은 원통함, 원함을 푸는 것인데 여러분들 원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원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바로 원이라고 합니다. 뭐 학교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한다, 아니면 왕따를 당한다, 이런 것이 바로 원이죠.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한이 많다고 하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생기는 것인데 어떠한 능력이 한계에 다다라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생기는 그 응어리를 갖다가 원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잘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다 보면은 막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들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자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슴속에 응어리가 생겨요. 막 분함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도전 4편 32장에 보면은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뭐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동물입니다.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그런데 그런 욕구가 좌절이 되면 나 자신의 문제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그런 욕구가 좌절이 되면 뭐가 생기느냐? 원한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게 원과 한을 아주 그냥 깨끗이 풀어내주는 것이 바로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한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게 회원이 되겠습니다. 원시반본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회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원한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은 회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왔다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상대로 살아가고 죽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은 채 또 다른 저승의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전부 다 자신이 죽은 다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승에서 살고 있던 이 원한 맺힌 신명들이 때를 가만히 엿보다가 딱 기회를 잡으면은 거기에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한 좋은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선천을 우리가 우주의 봄, 여름, 철을 살아왔는데 선천이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 선천이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한번 상제님의 말씀 도전 2편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도전 2편 17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상극의 은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네, 우리가 방금 여기서 선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이라고 했죠? 선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상극. 자, 우리가 우주의 봄, 여름, 철, 이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상극의 세상이었다. 상극이라는 말은 서로 상자에다가 이길 극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상극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자 생존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적응한 것,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그런 우수한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선천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직장 동료와 또는 경쟁 회사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꿈과 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밀리거나 지게 되면은 나의 꿈과 포부가 좌절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극의 세상에서 나의 꿈과 포부가 좌절이 되면은 당연히 원과 한이 생기게 되겠죠. 원한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상극의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원한이라는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 이 선천에 5만 년을 우리가 살아오는데 처음에 조그마하게 생긴 이 원한의 눈뭉치가 이 긴 선천의 시간을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점 원한의 눈덩이가 점점점 커졌다는 것이죠. 이 원한의 눈덩이가. 그래서 이 원한의 눈덩이가 점점점 커져서 이 지구를 어떻게 하게 된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은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천의 세상을 매듭을 짓고서 후천의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갈 때는 이 선천에 있었던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을 하고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서 선천을 마감하고 후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천에 쌓였던 이 원한의 눈덩이가 한꺼번에 지금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때이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러한 해원, 원한의 눈덩이를 끌어주시는 그런 해원의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 도전 2편 18장에 보면은 바로 옆에 구절이 있죠.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이 원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선으로서 아주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상제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시 반본이 되기 위해서는 선천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겼던 이 죽음의 요인들, 원한의 문제들을 반드시 끌어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가을 세상, 후천의 세상, 이 조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해원이 중요한 것이죠. 선생님, 아까 증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예, 상제님께서는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주의 봄, 여름의 세상이 되겠죠. 봄, 여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낳고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요? 지구의 모습,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주의 봄, 여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봄, 여름의 세상의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까요?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다시 말해서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음양을 얘기할 때 양의 방향으로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야만 우주의 겨울철, 빙하기가 녹으면서 우주의 봄이 되면서 많은 햇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체가 막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지축이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생명체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은 뭘까요?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반듯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도 어떻게 됐을까요?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몸을 기울인 채로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제대로 정신 갖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환경이 기울면은 인간도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배를 타봤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파도 때문에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의 몸도 배가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남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고 더 크게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는 우주의 봄, 여름 세상이라는 것은 전쟁 속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은 뭐 전쟁의 역사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원한이 생기는 것이죠. 원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의 세상은 환경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도 기울어져서 상극이 생기게 되고 그 상극의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천, 우주의 봄, 여름 시기에 가장 큰 원한을 맺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반절인 여성의 원한이죠.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52장에 보면은 선천은 어금 존양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금 존양의 세상이다. 음을 억누르고 양을 떠받친다는 것이죠. 존경을 한다. 왜일까요? 선천은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양의 세상이죠.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이 부조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남성도 여성에 비해서 힘도 세고 키도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여자의 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회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회원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먼저 그것보다도 원한을 쌓는, 원한을 짓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간은 필요여경하고 적악지간은 필요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많이 쌓은 집은 반드시 경사, 아주 좋은 일이 생기고, 악을 많이 쌓은 집, 남을 못되게 한 그런 사람들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8편 38장에 보면은 선천에는 죄를 지어도 3대가 물러나면 받았으나 현세에는 그 당대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그것이 나의 후손, 자손까지도 반드시 가서 보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의 덕을 베푸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우리 일은 남 잘 되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나의 덕을 닦고 그 덕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 개인부터 일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원한 맺힌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원한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도전 4편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해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네, 지금은 상제님께서 원한을 맺혀 있는 모든 신명들을 누구한테 붙여서? 사람한테 붙여서 그 원한이 풀어지게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상제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라는 것입니다.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천지공사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증상 선생님께서 신명들을 회원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 맺힌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1901년부터 원한 맺힌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원과 한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여성의 원한이 어떻게 한번 풀어지고 있는지 다음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사편 59장에 이디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틀림없이 어금존양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 후천의 세상에서는 상제님께서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그 권한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제 다니다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죠.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만약에 전학을 가게 되면은 남녀공학보다는 남자 학교에 남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남학교를 선호를 한답니다. 여자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공무원 시험, 특히 교사, 초등학교 교사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여성 합격률이 거의 뭐 7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존에는 남자들이 반장, 여자가 부반장 이랬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여자들 반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선생님도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엘레강스한 여자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자,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도 공부와 건강에 도움이 주는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순 선생님께서 오늘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지 선생님은 궁금한데요. 다 함께 한번 선생님을 불러보죠. 김미순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김미순입니다. 장시간 좁은 책상에서 공부하다 보면 온몸이 결리고 아프죠? 오늘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가볍게 해주는 전신 두드리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 손끝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리기 동작을 하면 됩니다. 백회를 먼저 두드리고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관자놀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동작이죠. 그리고 턱관절, 입 주위, 그리고 어깨 뒤편, 앞쪽, 그리고 양팔. 필기를 하다 보면 팔이 저리고 결리게 되는데 피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배 마사지, 그리고 하체를 풀어줍니다. 위에서 발끝까지 다시 위로 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앞쪽, 옆쪽, 그리고 뒤쪽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많이 경직되게 되죠. 그래서 허리 부위를 집중해서 두드려 줍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모두 빼준다는 느낌으로 크게 앞에서 옆으로 휘둘러 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손끝으로 마지막으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모두 빼준다는 느낌으로 위에서 아래로 털어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 고르기. 아래에서 위로 하늘의 기운을 내 몸 안에 당겨오고 땅의 기운을 내 몸 안에 저장을 시켜서 생명의 에너지 창고에 모아둡니다. 자, 저와 함께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가벼워지셨나요? 오늘은 몸을 가볍게 해주는 전신 두드리기 동작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집, 교실, 학원,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학업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되세요. 네, 다 같이 해봤는데요. 김미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도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알아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보온,
두 번째는 회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상생. 자,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에다가 날생자입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어날 생자뿐만 아니라 살릴 생 또는 남을 도와준다 라는 뜻을 가진 생자입니다.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생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생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종교인들, 문화인들 할 것 없이 상생의 정치, 상생의 문화,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학원도 상생 학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상생을 제대로 실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생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제님께서 사용하신 상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생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의 삶의 원리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단순히 서로 도와준다는 그런 공준의 의미의 상생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 상극의 세상이라는 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극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원과 환을 품게 됐죠. 그런데 이 원한을 품게 됐는데 이 원한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묻을 수도 없고 아니면은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물에다도 묻을 수도 없고 바로 이 하늘과 땅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 원한의 불덩이가 그대로 이 지구상에 우리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한의 예를 실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6세기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약 300년 동안에 1,500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된 지도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지구상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를 접할 수가 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런 언어 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생겼고요. 그러면 이렇게 노예생을 하다 죽든지 아니면은 네티즌들의 언어 폭력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그 마음들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한의 문제가 풀어질 때, 다시 말해서 회원이 될 때 상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회원, 상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구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극의 세상이 됐고 원과 한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한을 푼다, 회원을 하더라도 이거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다면은 계속해서 원과 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생의 세상이, 진정한 상생의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던 지구의 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렇게 서야 되겠죠.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들도 이렇게 반듯해지게 돼서 다시는 원과 한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을철이 되면 지구의 축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 인간과 그리고 모든 만물의 마음속에서 상극을 넘어서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가 상생의 질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새로 태어나는 이 하늘과 땅의 천지의 질서가 통일의 질서, 조화로운 질서로 넘어갔을 때 그걸 우리는 상생이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상생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네, 이제 상제님을 만나서 신앙하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볼 겁니다. 오늘은 오세윤 성도를 만나볼 거예요. 오세윤 성도가 어떻게 상제님을 만나서 신앙하고 있는지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명도장에서 신앙하는 협성고등학교 2학년 오세윤입니다. 저는 9살 되던 겨울에 상기님을 신앙하게 되었어요. 큰 누나의 인도로 도장을 방문했는데 도장의 느낌이 편안해서 좋았고요. 누나와 함께 수행을 하는데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입도를 한 계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누나가 장난감 사준다는 말에 혹해서 입도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신앙을 하면서 상기님을 만나게 해준 누나가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누나, 사랑해요.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는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얘기를 한다거나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아무런 목표 없이 스스로를 망쳐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 도장 가족들의 사랑과 또래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을 통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쓴 책을 읽었는데요. 책에서 그의 인품과 부단한 노력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저도 열심히 삶을 살아서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신앙을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기도하며 증산 상제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세윤 친구 얘기를 우리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네, 신앙이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증산도 도장에 오게 되면은 나의 꿈과 비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시반본, 보온, 해원, 상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의 입법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도 그 때에 맞추어서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원시반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시반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온,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원, 원통함, 원한을 푸는 것이 해원입니다.
그런데 이 해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원함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축이 바로 정립을 하면서 모든 하늘과 땅과 인간의 남성과 여성이 모두 조화롭게 되는 그러한 가을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 가을 세상의 입법이 바로 상생이라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주 가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산책을 하면서 여러 번 묵상,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본 내용들은 단순히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원시반본, 보온, 해원, 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은 아마 큰 것도 실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이 어느 때이고 우주의 가을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